기본적으로 뭐 끈적한 피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당뇨를 조금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돌연사까지 이어진다는 게 전 너무 좀 의아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끈적한 피가 어떻게 돌연사를 부르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붉은 용액을 혈액이라고 하고요. 고무 호스를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혈액은 끈적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빠르게 흘러가네요. 네, 잘 흘러갑니다. 반면에 끈적한 피는 굉장히 느리게 흘러갑니다. 아, 어머, 벌써 느려. 어떡하니? 근데 만약에 몸속 노폐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 혈액에서는 쇠구슬이 빨간 혈액과 함께 쭉 네. 흘러내려가는데 반면에 가네. 천천히 움직이다가 결국은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안 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뇌로 가는 그러면 어우, 큰일이지, 그래서 진짜. 응급사태. 정체가 되면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항상. 그래서 염증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정체가 좋지 몸에 않죠. 피가 끈적하면 우리 몸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끈적한 피는 혈액순환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쌓이기 쉽게 만들죠. 이렇게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덩어리를 뭉쳐서 혈관을 꽉 막게 되겠죠. 그게 바로 혈전, 피떡이라고 얘기하죠. 이 혈전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 막으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 막으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니까 당뇨가 생겨도 예전같이 막 너무 어렵게 살지는 않으시거든요. 음식도 드실 거 드시고 그래서 조금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그림 영상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왜 피가 끈적해지는지 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끈적한 피를 만드는 원인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바로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얘기를 나왔지만 비만하면 따라가는 게 결국은 당뇨잖아요. 인슐린의 저항성이 늘어나면서 당뇨가 생기는데 당뇨는 그야말로 피가 설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설탕물 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끈적끈적하죠. 네. 역시 피도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만 있는 분들이 당뇨와 함께 또 우리 같이 따라오는 게 고지혈증이에요. 맞아.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높고 중성지방도 높고 그러면 이 설탕물에 기름도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이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기름이 떠 있다는 자체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순환이 잘 안 되지만 이게 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후라이팬에 삼겹살을 굽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삼겹살이 녹으면서 기름 생기죠. 근데 조금만 차가워지고 하얗게 돼요. 예. 굳어요. 마찬가지다, 사람 피도. 실제로요, 고지혈증 환자 우리 피를 뽑으면요, 어느 순간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있어요. 다시 뽑아야 된다. 어머. 왜? 이게 이제 우리 체온에서는 녹아 있다가 네. 좀 날씨가 추워져갖고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굳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 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지금 약도 먹고 있는데 자 끈적한 피, 제 피를 좀 청량한 피로 좀 바꿔주시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끈적한 피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끈적한 피, 단 5분 만에 되돌릴 수 있다. 5분 만에? 말도 안 돼. 5분은 또 우리 엄지 선생님 제가 너무 믿지만 아무리 그래도 5분은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단 5분이면 끈적한 피를 깨끗한 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5분 만에 피가 어떻게 변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뇨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아직 젊은 분인데. 당뇨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를 그렇게 심하게 생각지 않아서 음료수 같은 거를 이제 박스채로 사다 놓고 아침, 점심, 저녁 2캔씩 정도 먹고 하루 6캔. 믹스커피는 하루에 500ml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2병 정도 그렇게 막 먹었거든요. 너무 많이 드셨다. 그럼 너무 많이 드셨다. 41세고 이분도. 쓰리고가 다 있어요. 나이가 이제 40 넘은 이후로는 제가 운동을 하고 적게 먹어도 안 빠지고 설사 이제 굶는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걸 해도 안 빠지고 또 탄수화물을 제외하고 야채 위주로만 제가 거의 몇 달을 먹었는데도 사실 몸무게가 전혀 줄질 않더라고요.
제가 혈액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보이겠네요. 하긴 이게 그래서 100배, 1000배로 확대해서 예. 생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면 혈액을 보면은 적혈구나 또는 기형의 적혈구 또는 백혈구 그 외에 혈장의 응고 속도나 혈액 속의 이물질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게 정상이에요? 적혈구가 저렇게 포도알처럼 간격도 떨어지고 둥글게 나오면 정상으로 볼 수 있어요. 도희 씨는 어떨까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심한 편입니다. 왜 어느 정도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런 말 하면 진짜 무서운. 콜레스테롤 반점들이 많이 보이네요. 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것도 콜레스테롤 띠예요, 이것도. 뭔가 흐름을 막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해도 이게 이제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지방세포로 가서 태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엉겨 붙어서 태우지 못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가로막히기 때문에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진짜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 상태가. 그럼 이 말은 약간 혈행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혈액의 움직임, 순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정영훈 씨는 더 궁금합니다. 탄산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는 연전 현상. 연전? 연전? 아, 저러면 더 흐름이 이제 막히는 거죠? 그렇죠.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혈액은 있으나 혈액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저건 무슨 정말 동전꾸러미가 꼭 막 이렇게 쭉 늘어난 것 같네요. 적혈구 움직이지 못하고 동맥경화서 반점이 막혀서 엉겨 붙어가지고 역시 혈액의 움직임, 순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괜찮게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운동하고 식습관 외에 또 따로 제가 뭐 개선하거나 제가 5분 정도 만에 이 혈액의 상태를 일부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에이, 그래도 5분 만에 이거 5분 개선을 만에. 할 수- 에이, 말도 안 돼. 바로 하나 드릴게요. 예,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네, 이걸 섭취하고 5분 후에 생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의 상태가 일부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섭취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는 연전 현상. 혈액은 있으나 혈액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엉겨 붙어가지고 역시 혈액의 움직임, 순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 뭐야? 떨어져 있다. 입체적인 게 이제 평면적으로 바뀌었네요. 우와. 아까 그 정상세포랑 똑같은데요? 저거를 계속 먹으면 되잖아요. 이걸 이제 한 그렇죠. 4개월 이상, 4개월 이상을 섭취를 해야 적혈구가 변화가 오면서 그 이후에 조금씩 좋아져요. 먹어야죠. 동맥경화성 반점도 아직까지는 화면에 잘 안 나타나는 거 볼 때는 그 일시적으로 그것이 좀 개선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까보다도 조금 혈액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 여기도 뭐 이렇게 막힌 그 뭐야? 그 다리 좀 같은 게 뚫렸어요. 없어졌어요. 띠 같은 게 없어졌어요. 교통체증이 사라진 느낌. 러시아 후 너무 시원하다. 기분이. 저물이 뭐길래 이야 너무 대단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이 두 살해자분을 검사했을 때 적혈구가 뭐 엽전도 그렇고 띠도 그렇고 뭔가 한 덩어리 같은 좀 들러붙는 몰려다녀. 느낌이 좀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피가 혹시 끈적해져서 그런 거 맞는 거죠? 네, 그런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연전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
혈액의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혹은 염증이 높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럼 피 속에 있는 적혈구도 같이 끈적끈적해져서 서로 달라붙게 되는 연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피도 콜레스테롤이 높고 뭐 기름이 많이 낀 것들은 길쭉하게 막대기 같은 모양이라든가 동정 꾸러미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막 떠다니는 건가요? 어떤 모습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나뭇가지 모양이나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콜레스테롤 결정체라는 것이 피 속에서 보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결정체는 적혈구의 흐름을 막아서 혈액순환이나 영양분 또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죠. 또 이 결정체가 많아지면 서로 끈적끈적하게 붙으면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해서 동맥경화성 반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뭘 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5분 뒤에 결과가 확 바뀌었잖아요. 거의 뭐 세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너무 보기 좋았는데 네. 이거 도대체 뭘 먹은 거예요? 그 비법수가 좀 궁금해요. 자, 그럼 궁금하시죠? 그러면 5분 만에 끈적한 피를 되돌린 그 비법 박주홍 선생님 알려주시죠. 예,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전해질수입니다. 전해질수? 그 나트륨, 칼륨 요즘은 좀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나트륨, 칼륨, 뭐 마그네슘 이런 무기질들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된 것을 저희가 전해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체 내에서 굉장히 뭐 소량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가 신경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몸에 뭐 수분을 유지하거나 산소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좀 피곤함도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폭식이라던가 이렇게 섭식 장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거식증 같은 것도. 그 맞습니다. 오.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자다가 쥐가 나는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우 당연하죠. 다리에 가끔 이렇게 쥐가 나. 그러면 한밤에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가지고 온 식구들 다 깨요. 활동을 했거나 운동을 좀 많이 했거나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다가 이렇게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그 전해질 중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걸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영양소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전해질도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시중에 이온 음료 아시잖아요. 예. 이온 음료를 많이 있는데 운동 경기 중에 이온 음료 마시는 분들 많죠. 선수들은. 그렇죠. 네. 많죠. 그래서 보충은 물 보충해야 되지만 그 안에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온 음료에는 뭐가 더 들어있냐면 물하고 전해질이지만 당이 들어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맛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마시면 전해질은 충분히 보충되지만 당도 계속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혈액 건강을 위해서 전해질 수는 우리 모두한테 좀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만드는 법이 간단한가요? 알려주세요. 네, 전해질수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해드리면요. 물과 양배추, 레몬, 그리고 천일염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채소 중에서 왜 레몬과 양배추가 선택을 받은 걸까요? 양배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위에 좋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양배추는요. 우리가 마그네슘이랑 그다음에 칼슘이 굉장히 좀 풍부합니다. 이런 전해질도 풍부하고요. 레몬을 보면은 레몬에는 칼슘, 칼륨, 인 그리고 셀레늄과 같은 이와 같은 전해질도 풍부해요. 또 우리가 혈관의 청소부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물 500ml를 기준으로 양배추 우선 25g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레몬을 2분의 1개를 슬라이스한 것을 또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우 예쁘네. 네. 그리고 천일염. 천일염은 0.2g만 넣으면 됩니다. 0.2. 네. 네. 조금 정말 들어가네요. 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몬이 없다면 레몬즙 2티스푼으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이 모든 재료를 넣고 20분만 우려주시면 전해질수가 완성됩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전해질수 네. 저희 앞에 있습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드셔보시죠. 우와, 우와, 오 맛있다. 진짜 맛있다. 향긋한. 깔끔하네요. 깔끔해.
아까 저 실험에서 그렇고 한 잔 마셨더니 단 5분 만에 이렇게 끈적했던 피가 조금 맑게 변했잖아요. 저도 한 번 만에 조금 피가 좀 맑아질 수 있을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마시고 5분 뒤에 나타난 효과는 일시적인 거고요.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4개월 이상 꾸준하게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혈구 사이클이 4개월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하게 마시면서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을 병행해야 끈적한 피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루에 얼마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전해질 수에는 다양한 전해질이 풍부한데 특히 나트륨은 우리가 음식으로도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질 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이 상관은 없는데 하루에 약 200ml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발효식품들. 그중에서도 해독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발효식품이 있다는데 음식만 잘 먹어도 우리 몸속에 쌓인 독을 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이 쌓이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피를 해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 해독에 도움을 주는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발효시켜서 먹는 차입니다. 차를 발효시켜 먹는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자타공인 발효식품 애호가라는 조경숙 씨를 찾은 제작진. 이거예요. 직접 만들었다는 발효식품을 보여주는 조경숙 씨. 언뜻 보기에는 식초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갈색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게 콤부차라고 하는 거예요. 갈색빛 액체의 정체가 콤부차? 콤부차는 고대 중국에서 생겨난 차로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꾸며 마셨을 뿐만 아니라 고 정종회장도 즐겨 마셨던 차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해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차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식초처럼 새콤한 맛이 특징이라는 발효시켜 만드는 차 콤부차. 그렇다면 과연 콤부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게 홍차버섯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보이시죠? 콤부차 속에 들어있는 의문의 버섯. 마른 버섯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해서 버섯이라고 하는데 버섯은 아니죠. 유산균의 일종이에요. 콤부차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홍차버섯. 모양이 버섯을 닮았다 하여 홍차버섯이라고 불린다는데 하지만 버섯이 아닌 발효 시 필요한 균을 만들어내는 효모세포와 미생물 덩어리라고 한다. 홍차버섯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데 홍차버섯을 넣어 콤부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시 홍차버섯이 생성되므로 하나만 있어도 다량의 콤부차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홍차버섯이 준비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콤부차를 만들 차례. 먼저 물 1리터를 끓여서 준비하고 차에 티백이나 가루 등을 넣고 우려내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거 지금 우려내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건 뽕잎차예요. 이게 꼭 뽕잎차로 해야 되는 건가요? 뽕잎차일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차 종류가 많잖아요. 자기가 개성에 맞는 차로 하시면 돼요. 이때 우려내는 차의 종류는 녹차, 우엉차, 과일차 등 각각 기호에 맞는 차를 넣어주면 된다고 한다. 그런 다음 물의 양 10분의 1, 약 100g에 해당하는 비정제 설탕을 넣어준다는데 홍차 버섯 속 미생물들이 비정제 설탕을 먹이로 삼아 증식하며 발효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설탕을 잘 풀어준 찬물은 한김식혀서 준비해야 한다는데 식혀야 되는 이유는 45도 이상이 되면 유산균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를 낮춰서 집어넣어줘야 되죠. 설탕을 녹인 차가 식으면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찬물과 홍차버섯을 넣어주고 공기가 잘 통하는 면 소재 등을 이용해 입불을 덮어준다고 한다. 요구르트나 식초처럼 밀봉시켜 발효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초상균하고 만나야지만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꼭 밀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발효식품은 만드는 종균에 따라 산소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식초를 만드는 종균인 누룩이나 요구르트 종균의 경우는 산소가 없어도 발효가 일어나지만 홍차버섯 종균의 경우 산소가 통하는 상태에서 공기 중에 초산균과 결합을 해야만 발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약 20도가량의 공기가 잘 통하는 실온에서 2주간의 발효 과정을 거치는 콤부차. 얇은 막 형태의 홍차버섯이 새롭게 생겨나며 콤부차 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콤부차가 피 해독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 피 속에 가장 쉽게 쌓이는 노폐물이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인데요. 콤부차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타민, 효모, 아미노산 등 다양한 물질 중에서 글루콘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루콘산이라는 물질이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연구 결과 콤부차가 발효되며 만들어지는 글루콘산이라는 물질이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과 혈관에도 살이 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해독하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그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콤부차는 피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해독해 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말 콤부차가 피를 해독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제작진은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사람들을 만나 피 해독과 다이어트를 함께 진행해 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청기누설의 문을 두드린 참가자 김경희 씨. 음식을 워낙 좋아했어요. 좀 고칼로리 음식, 기름진 거 좋아했고 제가 젊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거의 다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음식들을 좋아했더라 이런 얘기죠. 젊은 시절부터 유독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다는 그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한다. 제가 한 5년 전에 담석 수술을 했어요. 이게 어찌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도 담석이 생기고 또 이 콜레스테롤,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뭉쳐가지고 그게 돌덩어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 범위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던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 이게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받은 거거든요. 결국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인해 담석증까지 겪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랬는데 그게 몸 안에 축적이 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참가자는 건강을 되찾고 잃었던 몸매도 되찾고 싶다는 최지훈 씨. 평소에 좀만 걸으면 숨이 차고 손발도 좀 저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가끔은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가 싶긴 했죠. 3년 전부터 손발이 저리거나 숨이 차는 등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는데 저도 나이 먹고 중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혈관 쪽 이렇게 건강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살도 찌고 젊을 때보다 이렇게 많이 찐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봤어요. 그때 고지혈증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큰일 났다 싶었어요. 제가 저희 친정 엄마가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녀가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생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식사 준비를 하는 최지훈 씨. 학원 다니는 거 쫓아다니려 보니까 식습관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진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팠다가 한꺼번에 먹으니까 많이 먹거나 그래서 더 이렇게 막 붓는다고 할까요? 뿜다고 할까요? 이게 살들이. 자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가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이게 결혼 때 사진인데 이때가 4사 입었을 때예요. 14년 전? 과거에는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다는 그녀. 고지혈증으로 인해 살이 더 찌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건강도 되찾고 몸매도 찾고 싶다는 최지훈 씨. 역시나 건강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세 번째 참가자 김성강 씨. 키 178이고요. 몸무게가
100kg 좀 나갑니다. 언뜻 봐도 거대한 체구의 김성강 씨. 게다가 복부 비만도 심각해 보였는데 그의 건강은 과연 괜찮은 것일까? 아예 달리는 거 포기했어요. 막 한 몇 발쪽 다르면 퍽퍽거리니까 땀에 속을 차고 뒷목에서 뻐근해나고 뭐 혈압이 올라가는 그 느낌 들어서 뭐 감히 달지도 못하겠어요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쉽게 숨이 차 운동은 결심조차 어려울 정도라는데 그의 건강을 망친 생활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 밥을 먹기 위해 국을 끓이기 시작하는 김성강 씨. 인스턴트 국이 끓자마자 자연스럽게 소금 쪽으로 손을 뻗는데 1인분의 국에 소금을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넣는다? 좀 짜게 먹어야 맛이 있거든요. 음식은 단짠이잖아요. 기름진 햄 또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매일 먹는다는 김성강 씨. 너무 싱거우면 잘 안 넘어가고 햄도 이렇게 기름에 살 달달 볶아서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게다가 밥을 먹은 후 바로 소파에 들어놓은 채 2시간 동안 꼼짝도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세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체성분 분석,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총 콜레스테롤이 292가 나왔고요. 네네. LDL 콜레스테롤이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그게 182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주 많이 높으신 거예요. 또 뇌경색이나 심장, 심근경색 같은 걸 확률이 좀 더 높게 나온 겁니다. 네. 걱정했던 대로 김경희 씨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웃돌았으며 체중 역시 표준 체중에서 21kg이나 초과된 상태였는데 최지훈 씨 역시 나쁜 콜레스테롤 양이 정상 범위 초과로 동맥경화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체중 또한 표준 체중에서 9kg가량 많이 나가는 것으로 측정됐다. 심각한 고도비만이라는 김성강 씨는 표준 체중에서 30kg이 초과된 상태였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지 않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발견됐는데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그가 발견됐습니다. 플라그라는 거는 이 초음파상에서 보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혈관에 이렇게 기름, 콜레스테롤 같은 게 끼어서 저게 나중에 커지면 떨어져 나가면서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되고 혈액 속에서 중성지방이 많이 높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혈액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세 사람 모두 피를 해독하면서 살도 빼는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식습관을 바꾸고 열흘간 콤부차를 마시며 피를 해독해보기로 한 세 사람.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네요. 네, 3kg 빼야 돼요. 근데 그 무슨 맛이야? 네가 좋아하는 홍초맛. 기름지고 짠 음식은 피하고 식후 콤부차를 200ml 한 잔씩 하루 3번 마시기로 한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하루 30분간 매일 운동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피해독 체험 3일째. 급히 제작진을 부른 김경희 씨. 이거를 이제 두고 청소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빨대에다가 해서 그냥 조금씩 마시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먹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준비했다. 영양은 높이고 피해독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콤부차 활용법. 콤부차를 드실 때 보통 음료처럼 마시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콤부차의 새콤달콤한 맛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에도 좋으면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응용 요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독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콤부차 활용법. 콤부차 새송이버섯 절임. 버섯은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비타민 B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지방 연소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콤부차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새콤하고 달콤한 맛을 내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응용 요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 500ml, 종이컵 2컵 반 분량을 부어주고 동일한 양의 콤부차를 섞어준다. 그런 다음 새송이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30초간 데쳐주는데 이렇게 데쳐내면
버섯이 쉽게 무르거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데쳐낸 새송이 버섯에는 올리브유를 2숟가락 정도 둘러주는데 올리브유를 넣는 이유는 저장 기간이 길어지고 코팅막을 형성해서 훨씬 더 좋은 식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리병은 열탕 소독해 준비하고 올리브유를 두른 새송이 버섯을 담아준다. 그런 다음 새송이 버섯이 잠길 정도로 콤부차물을 담아주면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콤부차 새송이 버섯 절임 완성. 이렇게 만든 콤부차 새송이 버섯 절임은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콤부차에 새송이 버섯을 절여 먹으면 피를 해독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새송이 버섯에는 비타민 B가 아주 풍부한데요. 비타민 B는 몸속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송이 버섯에는 미네랄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네랄 성분과 발효균이 만나게 되면 서로의 흡수율을 더욱 높여줘서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는 콤부차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콤부차 활용법을 알려준다는 요리 연구가 네, 지금 만들 요리는 콤부차를 이용한 콤부차 묵을 만들어 볼 텐데요. 식감도 좋고 간식이나 디저트로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요리입니다. 피해독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콤부차 활용법, 콤부차 무. 먼저 미지근한 물 50ml 정도에 한천을 한 스푼 넣어 잘 풀어준다. 이때 물의 온도는 약 45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네, 보통 묵이나 젤리를 하실 때에는 가열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콤부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너무 가열을 하게 되면 유산균이 파괴되므로 미지근한 물에 섞어서 식혀서 하시는 요리로 하시면 좋습니다. 풀어놓은 한천물에 콤부차 150ml, 종이컵 3분의 2컵가량을 부어주고 용기에 넣은 뒤 냉장실에서 2-3시간 정도 굳혀주면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콤부차 묵이 완성된다. 한천은 일단 칼로리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장내에 숙변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주는 콤부차와 한천이 만나게 되면 혈액을 해독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후 한 잔씩, 그리고 콤부차 새송이 버섯 절임과 콤부차 묵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열흘 동안 콤부차를 섭취한 참가자들. 열흘 후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열흘 후 세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였던 김경희 씨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32mg,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40mg 감소했고 체중은 0.4kg 줄었으며 고도 비만 상태였던 김성강 씨는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127mg 감소하며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은 물론 체중 역시 3.5kg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훈 씨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5mg,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10mg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체중도 1.1kg 감소했다. 이 세 분 모두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세 분 모두 어느 정도 체중이 좀 빠지셨고 혈액 검사상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피해독 다이어트를 통해 살도 빼고 혈액 건강도 되찾은 사람들. 고생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네, 고생한 보람이 있죠. 고생한 만큼 결과가 좋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게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결과인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해요. 피해독에 도움을 주는 콤부차 역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 콤부차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소량의 알코올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나 어린이는 전문의와 상담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콤부차를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
콤부차의 시큼한 성질을 내는 산 때문에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이라면 1일 3잔, 약 600ml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늘어만 가는 뱃살, 내 몸이 보내오는 위험 신호일 수 있는데 복부비만의 주범이자 뱃속 시아폭탄이라 불리는 내장지방은 체내 치명적인 염증 물질을 분비해 혈관과 혈액을 오염시키고 심내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살이 찌다 보니까 지방간도 오고 당뇨도 수치가 높아지고 간경화라는 것까지 제가 지금 온 상태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당뇨. 제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염증 타파 살과의 전쟁, 비만 독소를 잡아라. 14일의 도전 지금 시작됩니다. 살 때문에 괴롭다는 오늘의 도전단. 자,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지혈증, 당뇨, 또 갑상선 저하증까지 오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간경화까지 오더라고요. 아, 진짜 살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해요. 살 때문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김춘혜 씨.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폭식도 하고 관리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별하고 싶어요, 살하고. 잦은 폭식으로 살이 쪄 괴롭다는 남희정 씨. 저는 혈관 질환 3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고당뇨. 이게 제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제대로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살이 찌면서 각종 혈관 질환에 시달린다는 김선홍 씨까지. 세 사람 모두 다이어트가 시급해 보였는데요. 먼저 이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요즘 무거워진 몸 때문에 누워있는 게 일상이 되었다는 춘혜 씨. 오늘도 집안일을 끝내고 잠시 쉰다는 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나 치우고 누워있다 잠들었네. 어렵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요새 들어 너무 피곤하네. 자꾸만 이렇게 눕게 되고 나갔다 오면 잠이 오고. 출출했는지 간식을 챙기는데 살이 찌면서 음식 조절을 한다지만 떡과 빵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먹고 싶어? 너무 배가 또 나왔네. 또 먹어가지고. 안 되겠다. 결단을 내서 살을 빼야지.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한 듯 깊이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아이고 허리야. 윗몸 일으키기 포기.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에이 잠이나 자자. 아유 모르겠다 또. 아이고 춘혜 씨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 마음에는 막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요. 이렇다 보니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위험 수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인데요. 거기에 청천벽력 같은 간 경변 진단까지. 그때는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서 거진 황달 정도 얼굴이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다리 방에서 뛰어나오더니 깜짝 놀라갖고 엄마 왜 그래? 엄마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온 것인데요. 살과 함께 늘어가는 건 각종 약들입니다. 저 주사도 맞아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하루 늘어요, 약이. 그때 건강을 내가 잘만 챙겼어도 후회하진 않았을 텐데.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선홍 씨. 오늘은 시니어 모델 프로필 사진 촬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뱃살이 많이 나왔다. 아 이게 배가 안 나왔다니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봐봐, 이게 뱃살이 많이 나왔다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뱃살. 아니 이거 작가님이 배를 나오게 잡아주면 어떡해요. 줄여줘. 안 나오게 잡아줘야지. 여기가 사전에 거짓말은 못해. 아니 이거 작가님 한번 봐봐요. 내가 한번 찍어줄게. 나오나 안 나오나. 자 고기 좀 드세요. 과연 선홍 씨는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봐요. 볼록하게 나온 선홍 씨의 배. 심각하네 이거. 사진은 사전에 거짓말을 못한다고 거짓말 있는 그대로 나온 거야 이게. 근육량이 좀 있었는데 근육량이 빠지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심각해서 이거 많이 나올 정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 심각성을 알겠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중화 요리입니다. 근데 누구 또 와요? 아니야, 우리 둘이. 아이고 이걸 우리가 다 먹는다고? 근데 이렇게 많아. 아이고 둘이 먹는 건 이 정도는. 혼자서 차장면 2개는 거뜬하다고요. 야 작가님 참 잘 드시네. 아이고, 제가 면 종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아니, 댁도 많잖아요. 바쁜 생활 때문에 불규칙한 식습관을 반복 중인 선홍 씨. 식습관이 이제 너무 좀 불규칙해요. 점심 때 이제 폭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면 종류를 좀 좋아해요. 자극적인 거. 그리고 뭐 좀 바쁘다 그러면 또 햄버거나 빵으로 그냥 막 넘어가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몸이 처지기 시작하고 배 나오기 시작하고 한 이래 심각성을 좀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후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살이 찐 희정 씨. 요즘 무거워진 몸 때문에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은 먹는 생각부터 나고 저녁을 9시, 10시에 먹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살이 쪘는데 숨도 차고 숨이 차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현재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혈액, 체성분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고혈압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거기다 또 간경화도 있고 거기다 또 내장 지방이 뭐가 문제냐면요, 독소가 나와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발암물질도 많이 나오거든요. 염증 세포도 많이 나와요. 알고 있는데 행동을 못하네. 지금 솔직히 불안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혈액 상태는 어떨까? 이렇게 되면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이건 다 뭉쳐있는 거. 이런 게 자꾸 달라붙으면 동맥경화도 자라고 뇌졸중도 자라고 심장에서 목 좁아지면 심근경색, 협심증 이게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혈액이 탁하고 뭉침이 심한 김춘혜 도전자. 비만의 체지방률이 높고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김선우 씨 피가 적혈구거든요. 이게 하나씩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많이 뭉쳐 있게 되면 저게 간의 혈관을 막히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혈액이 탁하고 적혈구 모양도 변형된 김선홍 도전자. 복부 비만의 체지방률,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살이 찌면 이제 피도 끈끈해져요. 피 속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도전단 중 혈액 상태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혈행을 방해하는 끈적한 혈액의 뭉침 정도가 가장 심한 남희정 도전자. 마른 비만의 체지방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도전단 모두 비만과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자 인류를 위협하는 사망 요인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비만이 더 이상 단순한 과잉 체중을 넘어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소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2020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성인의 39%가 비만 판정을 받았는데요. 남성은 47.8%, 여성은 29.3%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중에서도 특히 복부 비만은 체내 치명적인 염증 물질을 분비해 혈관과 혈액을 오염시키고 심내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혈관 건강과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품 중 하나인 새싹보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싹보리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45종의 몸에 이로운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들이 다자란 채소에 비해 최대 100배 높은 영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싹보리에는 칼슘은 우유의 4.5배,
비타민C는 레몬즙보다 2.5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녹차의 2.2배가 들어있는데요. 새싹보리에는 또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새싹보리에는 폴리코사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식물의 줄기나 잎 표면에 있는 천연 성분으로 폴리코사놀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 기능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줍니다. 고지혈증, 고혈당이 있는 동물에게 새싹보리를 투여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수치가 감소했는데요. 또한 중성지방이 10.4% 감소, 체중이 8.4%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싹보리 속에 있는 클로로필은 항산화 물질로 몸속의 대표 독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즉 체내 노폐물을 없애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혈관과 노화 예방 및 피부 건강에까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새싹보리의 클로로필 분자 구조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 분자 구조와 유사한데 클로로필이 장 속에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으로 변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드디어 14일에 도전 솔루션 진행. 알약빵 다이어리인데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알약빵 다이어리까지 전달했습니다. 춘의 엑셀 이한 14일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비만 독소를 잡아라. 14일의 도전 스타트! 안녕하세요. 새싹보리를 하나 타서 먹어보겠습니다. 김춘의 도전자의 첫 변화. 아침에는 그렇게 항상 새싹보리를 먹고 아침을 시작을 해요. 도전단 모두 잊지 않고 새싹보리를 섭취했습니다. 도전 3일차. 김춘의 도전자. 운동도 하루에 1시간씩. 남희정 도전자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서서 뱃살 빼는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을 90도 각도로 올리면서 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바닥과 같이 90도 유지하면서요. 손을 터치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무릎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뱃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복부 비만인 김선홍 도전자. 뱃살 빼기에 집중 공략. 김춘의 도전자는 간식으로 즐겨 먹었던 떡과 빵을 끊고 채소로 체인지업. 그 몸에서 독소도 빠지는 것 같고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을 좀 받았어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예전보다 더 수월하고요. 다이어트 하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중간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전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변화가 생겼을까요? 김춘이하고 웬일이세요? 오늘 맞아요? 네, 맞아요. 반가워요. 네, 중간 점검 나왔어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운동 중인 김춘의 도전자 변화가 있다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고 새싹보리를 마시니까 몸이 노폐물이 쫙 빠지는 느낌? 활력소가 생깁니다. 아이고, 잡아주셔요. 손 좀 잡아주셔봐. 아이고, 허리야. 윗몸 일으키기조차 힘들었던 그녀. 지금은 윗몸 일으키기 5개 성공. 운동이 재밌어졌답니다. 그렇다면 김선홍 도전자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중간 점검 나왔어요. 아유, 또 중간 점검 무슨 점검? 제가 요즘에는 점심시간때도 배달 음식을 안 먹어요. 일단 보시다시피 채소와 닭가슴살 요걸 이제 식단 조절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새싹보리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랑 지방 분해 뭐 이런 쪽에 좋다고 그러니까 뭐 물에는 수시가 타는 맛이니까요.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새싹보리를 섭취하며 알차게 보낸 14일. 자, 드디어 도전 종료. 14일 후 다시 만난 도전단.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14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이죠? 다 따로 다니잖아. 차이가 크죠? 확실히? 예.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김선홍 도전자입니다. 혈액 상태가 개선됐고 체중 4kg 감량, 체지방량이 감소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냥 봐도? 그때 막 20-30개씩 막 붙어 있었잖아요? 김춘의 도전자 역시 혈액 상태가 개선되었고요.
체중 2kg 감량, 체지방량과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전에보다 한 10%는 좋아졌어요. 20%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좋아진 거고 앞으로 더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거 당연하죠. 지금 이제 생활 습관을 잘 못해서 그런데 노력하면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예? 파이팅! 예? 혈액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남희정 도전자. 혈액 상태가 개선되었고 체중 1kg 감량, 체지방량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생리학 검사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 피 괜히 맑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분은 한 분은 2kg, 한 분은 4kg까지 뺐기 때문에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새싹보리를 갖다 주게 되면 우리가 활성산소를 없애는 성분하고요, 여러 가지 비타민하고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도 맑아지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세 분은 꾸준히 노력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분 다 6개월 이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싹보리를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같이 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면 요리를 많이 끊었다는 거. 이런 결과 한 4kg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더 탄력 받아가지고 꾸준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하겠습니다. 이 몸 일으키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번까지 했어요. 정말 이대로 나가면 다이어트 노력 조금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도전은 계속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